그릴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이 차에는 지금은 열려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닫히는 속도에 따라서도 닫히고요, 겨울에는 엔진 예열을 더 빨리 되게 하기 위해서 닫히기도 하고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쿠페 모델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프레임이 없어요. 도어 프레임이. 그래서 보시면 창문이 이렇게 열리고요, 근데 이제 뒷창문은 저게 지금 다 내린 건데 이 도어의 형태 때문에 보시면 이제 더 내려갈 수가 없게끔 생긴 것 같아요. 여기에서 걸리겠죠?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쭉 파여 있어서 2열 승객의 시야를 잘 확보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은 저 테일램프가 번호판까지 거의 파여 있죠. 그래서 저런 부분이 좀 더 넓어 보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밤에 보면은 되게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디자인적으로 스포티한 감성을 잘 드러냅니다. (630D) X드라이브 GT 럭셔리 트림입니다. 가장 하이 트림이고요. 9,290만원짜리 가격을 갖고 있고, 시승차는 630D X드라이브 그란투리스모 럭셔리입니다. 가장 하이 트림이고 가격은 9,290만원이고요 기본형 핸들과 어떤 실내에는 지금 추가 옵션이 들어가진 않았고요. 하지만 확실히 그 BMW 안에서도 상위 트림 7시리즈의 가장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그 모델인 만큼 허투루 만든 부분이 느껴지는 곳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형 핸들의 모양새도 기존보다 많이 좋아졌고요. 쓰인 가죽이라든지 요런 스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고급차라는 게 잘 느껴지고요. 또 센터 페시아에는 BMW의 장기인 소재를 잘 버무려서 보시는 것처럼 나무와 알루미늄과 하이그로시 플라스틱, 그리고 고무, 요런 데 고무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플라스틱까지 잘 버무려서 고급차라는 부분을 잘 드러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기본형 운전대다 보니 쓰인 가죽이 M 패키지에 들어가는 운전대와는 다릅니다. 그 M 패키지에 들어가는 가죽은 착 감기는 가죽으로 썼거든요. 그 가죽이 쓰인 곳은 이 도어 패널, 그리고 도어 암레스트,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가 이제 그 가죽과 비슷한 소재고요. 아마 같은 소재가 아닌가 예상이 되고요. 이쪽은 이제 반자율 주행 기술에 관련된 버튼들을 다 모아놨고요. 차선 유지 장치, 아니면 차간거리 유지 장치, 그리고 정속 주행 장치. 그래서 요 버튼들을 활용하면 이제 그 반자율 주행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운전대 요 차선 유지 장치 버튼을 누르면 이 기능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지금 정속 주행 장치 활성화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속도가 0이라서 멈춰 있는 상태라서 그렇고, 이제 이 차간거리 유지장치 역시 이 정속주행 장치를 활성해야만 그 다음 순서가 이제 킬 수가 있는 거고요. 리셋과 캔슬 버튼, 그리고 속도 조절 버튼, 그리고 속도를 제한할 수도 있고요. 속도 제한 장치는 지금도 활성화할 수 있어서 30km 이하로만 주행할 수 있게끔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기능 버튼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모드는 이제 라디오라든지 CD 플레이어, 아니면 뭐 블루투스 오디오, DMB를 고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 앞에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음악 컬렉션도 있고, 이쪽은 마찬가지로 그 조명류, 헤드램프를 조작하는 버튼들이고요. 그 630D는 가장 하이 트림에도 그 오토 하이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맞은편 차선의 빛을 감지해서 그 빛이 없는 곳에서는 좀 더 멀리 그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이빔을 자동으로 전개합니다. 전방 안개등, 후방 안개등이 있고요. 모든 버튼들이 그런데 이런 하이그로시 버튼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 소재, 부드럽게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색깔의 차이만이 아니라 플라스틱의 그 소재도 달리 한 것 같고요. 뭐 도어
버튼이라든지 도어락 버튼도 이제 이쪽으로 옮겨왔죠. 가운데 원래 비상 버튼이 있었는데 페시아에는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진 만큼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버튼들이 정전식 메모리 기능은 있지만 이 부분 역시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됐고요. 이번 BMW들이 커넥티드 드라이브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지구본 버튼을 따로 빼놓은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몇 번 실험을 해봤더니 재밌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그 BMW에서 차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들이긴 한데 이것들 빼고도 날씨를 바로 볼 수가 있어서 마치 스마트폰에서 날씨 어플을 보는 것처럼 굳이 이걸 핸드폰을 꺼내지 않고 이제 자동차 디스플레이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4일간의 날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있는데 뉴스는 보면은 이제 이게 자체적으로 앱을 운용해서 그 안에 있는 뉴스를 보여주는데 아까 해봤더니 약간 그 운용 속도는 좀 느리지만 보시면은 모든 뉴스 읽어주기를 해보면 들어보세요. 당정도시재생 6일 통해 청년 창업 문화 공간 창출 지원, 자금 임대 공간 저렴하게 지원, 제한 트립. 당정도시재생 6일 통해 청년 창업 문화 공간 당정도시재생 6일 통해 청년 창업 문화 공간 창출 지원, 자금 임대 공간 저렴하게 지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마련도. 서울 이퀄 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이런 기능이 있다는 정도만 될 것 같아요. 잘 쓰지 않겠죠. 뭐 굉장히 로봇이 읽는 모든 뉴스 이런 식이라서. 하지만 이런 멘트가 뜨고요. 확인을 눌러보면, 그리고 아이폰에는 이런 멘트가 뜨죠. 여기서 와이파이를 켜고 카플레이를 사용한다고 하면 네,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데, 보시면 이제 누구에게 전화하시겠어요? 이런 게 뜨고요. 연락처라든지 지도 여기는 이제 방금 사용했던 아이콘들이 바로 뜨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홈 버튼이 있어서 아이폰 홈 버튼과 같습니다. 팟캐스트라든지 이제 미러링이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는 앱들만 이제 뜨는 거예요. 온라인 검색은 주변의 핫스팟을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맛집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로컬들이 가는 장소라든지, 지금 이제 용산 쪽에 있는데 검색어에서 입력을 하면 바로 뜨는 이렇게 아마 내비게이션의 연장인데, 이제 내비게이션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내비게이션에 안 나오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키로컬은 이렇게 찾아내지 않고 이미 등록된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이제 용산동 근처에 있는 스팟들을 뭐 관광 명소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그 볼 것들, 여기 옆에 이제 바로 박물관이 있어서 거기 있는 아마 문화재들이 아닌가 싶고요. 내 뉴스는 지금 이 부분은 아마 내가 설정한, 운전자가 설정한 뉴스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플리커는 저도 이 앱을 써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주변 사진들이 막 뜨더라고요. 아마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사진들을 볼 수 있는 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능들이 있어서 이 커넥티드 드라이브가 이제 신형 BMW들이 강조하는 메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구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비상등 옆에 있는 버튼은 또 하나 강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차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주변에 인지하지 못한 장애물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접근할 적에 그 경고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앞차와 가까워지는데 운전자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을 경우에 알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도 운전자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선 차선 밟았을 경우에 핸들을 떨거나 아니면 소리로 지금은 이제 핸들을 떠는 걸로 되는 거네요. 그렇고, 아래 버튼들은 이제 공조장치예요. 근데 이제 그래픽에서도 조금 변화가 생겨서 보시면은 온도를 조절해 보면 이 숫자가 좀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줄어들어요. 조작할 때만 커지는, 눈에 좀 더 잘 보이게끔 한 기능이죠. 그래픽적으로도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메뉴는 여기를 누르면 이 위에가 달라져서 뒷좌석 냉난방이라든지 이 바깥으로 빼놓은 버튼들인데,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반풍은 이제 에어컨 켜고 이제 차에서 내릴 적에 차 말리는 기능이고, 실내 냄새 나지 않게. 기어노브 주변을 보겠는데, 기어노브 주변에는 이제 이 봉도 달라진 거 이미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여기는 이제 오토파킹 카메라, 어라운드 뷰 카메라,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를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 주행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시속 110km 이상에서는 자동으로 전개가 되고 70km 미만으로 떨어지면 다시 접히거든요. 지금은 꺼볼게요.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 다이얼 주변으로 가장 상위 메뉴를 바로 빼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센터 암레스트가 있는데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C가잭과 USB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수석은 운전석에서 볼 수 있는 요 뭉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실내 조명류, 그리고 SOS 버튼이 있고요. 바로 유사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하이트림이지만 거의 모든 시트 조작을 전동식으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길이, 허벅지 받침 조절, 또 등받이 각도 조절, 요거는 누르면은 이제 저 등 윗부분만 말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건 요추 받침, 위에도 튀어나오게 할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제 사이드 볼스터 조절, 그래도 GT니까 이런 부분을 넣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차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빙 모드를 바꾸면 사이드 볼스터가 살짝 조여집니다. 그러면서 운전자에게 약간 이제 달릴 준비 하라는 듯한 그런 신호를 암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쪽에 앉아봤는데요. 무릎 공간은 이렇게 많이 남고요. 주먹 2개 정도 들어가고, 무엇보다 헤드룸이 커서, 헤드룸이 넓어서 지금 이제 제 키가 177, 8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달려 있어서 그 개방감을 더 키워주네요. 이 부분은 7 시리즈 대비 우월한 7 시리즈를 상회하는 그런 공간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0D 기본 트림인데도 그 4존 공조장치여서 뒷자리도 별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등받이를 접지 않아도, 그러니까 등받이를 기울이지 않아도 넓은데 이 차 리클라이닝이 돼요. 그래서 버튼은 여기 허벅지 받침 밑에 있는데 6도 눕힐 수 있습니다. 앞뒤로 6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보여드리면, 네, 이 정도 조절이 됩니다. 또
폴딩 할 수가 있는데, 폴딩 할 경우 폴딩도 버튼이 원터치입니다. 그래서 버튼은 여기 있는데 누르면 한 번에 접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엄청난 공간이 나옵니다. 뒷자리를 폈을 경우는 610L로 기존 OGT와 공간이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접었을 적에는 100L가 늘어나서 1800L가 됐어요. 기존엔 1700L였거든요. 깊이는 25mm, 2.5cm가 깊어졌고요. 그리고 옆으로는 115mm, 10cm가 넘게. 하지만 그럼에도 그 뒷자리를 세웠을 경우에는 공간이 같은 이유는 약간 뒤가 좀 더 완만하게 깎였거든요. 보시면은 닫아보겠습니다. 이제 외관을 보여드릴 텐데, 기존 OGT 대비 뒤로 좀 더 누웠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시트를 세웠을 경우에는 공간이 같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